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특별 브리핑 해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좀 쉬었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자료들을 조금 취합해봤습니다. 토지 공개념 빨갱이는 물러가라. 빨갱이는 물러가라. 자, 한번 살펴봅시다. 댓글이 있어서 살펴봅니다. 자, 어저께 먼저 올라온 댓글. 좌파 집권하면 중국식 토지 공개념 도입된단다. 저는 뭐 어떤 정권이 집권하던 이 중국식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지 공개념은 이재명의 주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무턱대고 까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옳다고 한다고 뭐 이게 뭐 달라질 것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노통 때인지 전통 때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때도 토지 공개념이 있었음. 사실상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좌파 때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뭐 나름 좌파 정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인가요? 자, 그때 이 집권기에 누가 님의 땅이라도 뺏어 갔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개념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 사유재산을 뺏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힘들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으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부터 먼저 찾아봤습니다. 토지 공개념. 요 내용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뭔 얘기한다고 이게 뭐 있겠습니까? 다음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요 링크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누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는가? 사실상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지만 이것 사실상 토지 공개념 도입한 것은 이승만 정권 시절, 그 정권 시절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수많은 소작농들 삶의 의욕을 잃었을 그 무렵,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토지는 농민의 것. 근데 저는 이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 전에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 농경 사회에서 이 산업 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 아파트 사회가 되었는데, 뭐 엄청 강한 규제는 여기 농경 사회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여기에 걸맞는 변화는 없었더라. 그래서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농지 정도의 이 주택을 농지 정도의 세금이나 규제 정도만 가해져도요,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지는 아주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될 당시에 농지개혁은 초미의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개혁의 최고의 상징이었다. 양반제도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었던, 지금 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층이겠죠. 네. 농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됨으로써 양반제도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고, 뭐 등등등 뭐 친일세는 뭐 이런까지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농지에게 분배되었다. 이게 공공의 개념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이 실패했다면 중남미나 필리핀처럼 빈부 격차가 크고 사회 통합이 안 되어 경제 발전은 지체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뭐 주택 시장에 지금 도입해 본다고 해도 아마 지금 뭐 저보다 한참 더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야, 그 시절에는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 우농의 땅을 소작인에게 배분해줬다. 대부분의 땅은 미군정이 민간에 불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 나머지, 그리고 3정보 이상의 땅을 보유한 한국인, 3정보 이런 단위 들어보시나요? 요거 임야 같은 거 셀 때 주로 많이 세는데 1정보 그러면 3,000평 정도를 1정보라고 합니다. 9,0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남는 땅, 야, 나눠줘. 이 사람들, 환호하는 농민들, 소작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6.25 전쟁의 승리마저도 농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평하는 내용을 한 개 찾아봤고요. 그 다음 더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추려봤는데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사유재산권도 인정하면서 지금 저렇게 막 몰아붙이고 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뭐 네 땅 다 뺏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토지공개념의 정확한 개념 자체는 사유재산권 인정 플러스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무턱대고까지도 않습니다. 무턱대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가 나오면 일단 찾아는 봅니다. 예. 근데 그거 없죠. 대다수는 그거 없죠. 그냥 누가 뭐 카더라. 예. 여기에 국한되는 것, 전 그런 걸 별로 신봉하진 않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싹 틔웠다. 경자 유전 원칙, 소작제도 금지. 제가 요거는 한 2차례 정도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것까지 들고 와서 요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신영식 당시 건설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토지 공개념 용어가 등장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1972년. 어느 정권 시절입니까? 예, 박정희 정권 시절이네요.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이때 나오면서 그린펠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그린벨트 다 풀어줘야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지. 그게 다 풀려버리게 되면은 이 주변 지가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승만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이 싹 트기 시작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네요. 자, 그 다음 노태우 정부 들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권의 공통점이 뭔가요? 보수, 박정희 정권 보수, 노태우 정권 보수. 토지 공개념은 이 보수에서 싹을 틔워서 시작하고 본격화까지 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자꾸 도입되는 이유는 자,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으로 대거 돈이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했습니다. 88년 이 시절 집값 어마무시하게 폭등했잖아요. 자, 서민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렇게 정책 선택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내놓았던 것들 뭐 일기 신도시 토지 공개념 3법, 택지 소유 상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부담금제. 지금도 이런 부분들,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들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비판 여론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끝났는 것도 있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태우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기억하나요? 진보 정권이라고 기억하나요? 아주 진보적인 정책. 일각에서는 노태우 정권이 토지 공개념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투기공화국에 살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됩니다. 자, 토지 공개념의 초석을 다진 이승만 정권, 그리고 첫 시작을 한 박정희 정권, 본격화한 노태우 정권. 그러면 토지 공개념 뺄갱이는 물러가라가 아니고 토지 공개념 보수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가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맞는 건가요? 제가 토지 공개념에 찬성하게 되면 저는 좌파가 되나요? 아니면 우파가 되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내가 앵무새처럼 대내지 말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자. 제 방송이 맨날 따지는 방송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